자, 볼게요. 오늘 집합부터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집합이라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용어 정리 같은 거 좀 간단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일단 집합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랑 집합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그 다음 원소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뭐 이런 것들이지. 오케이? 집합을 우리가 그냥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라고 예전에 선생님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집합. 아니, 집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어떤 용어가 있어요. 모임. 햄버거? 세트. 그지? 집합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뭐라고 했어? 세트라고 했어. 세트. 이게 세트야, 그지? 그래서 그냥 집합하면은 빅맥 세트, 그럼 빅맥 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빅맥이 들어가 있고요. 광고 아닙니다. 빅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야? 감튀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 콜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치? 뭐 케찹 등등등이 들어가 있을까? 요거 세 개만 볼게. 근데 집합, 다시 빅맥 집합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빅맥이랑 감튀랑 콜라가 들어가 있어. 그치? 여기는 얘네들 하나하나를, 얘네 하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 원소라고 부른다. 요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되게 쉬워요. 집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구분될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들의 모임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빅맥이랑 감자튀김은 분명히 구분이 되지. 그다음에 빅맥이랑 콜라 분명히 구분이 되지. 분명히 두 개가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야. 집합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고 또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집합에는 1이 하나 들어갔으면 걔는 1 하나만 딱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야지 또 다른 그 1이 더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똑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집합 안에 여기 A가 들어가 있고 여기 B가 들어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자동으로 두 개는 서로 다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요. 오케이? 집합 안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걔는 두 개는 무조건 다른 거야. 이렇게 이런 취급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봐봐 얘들아. 이런 얘기 잠깐 하고 갈게. 2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그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판별식이 0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니? 알파랑 베타랑 서로 같은 상황이지.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는 사실상 어떤 상황이냐면 얘는 알파와 알파라는 근을 갖는 상황이야. 얘는 근 몇 개야 사실? 두 개입니다. 두 개가 중복된 근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불러 우리? 중근이라고 부르잖아. 그런데 우리가 실근의 개수 입장에서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 얘는 근의 개수 몇 개라고 취급해버려요? 한 개라고 취급해버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하면서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어떤 개념에 노출이 된 거냐면 해집합이라고 하는 여기 해로 만든 집합이라고 하는 여기에 노출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해집합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표현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알파랑 베타를 이렇게 썼었거든. 그럼 이 집합의 개수 두 개가 되는 집합의 원소 개수 두 개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얘에다가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알파를 하나 지워버리고 이렇게만 냅둔 거야. 중근인 상황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근이 몇 개다? 한 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중근일 때 근을 한 개로 취급하는 이유는 사실 집합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집합이 나오면서 모든 그 수학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집합에서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돼야 됩니다? 하나하나 구분이 돼야 됩니다. 서로 무조건 달라야 돼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를 뭐라고 부릅니다? 원소라고 부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해서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소라고 하는 건 알파벳 소문자를 이용해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 녀석은 이 집합에 있는 원소다라는 의미의 기호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이 삼지창 모양 여기는 얘가 뭐라고 했지? 얘는 사실 이렇게 되는 여기 얘가 이게 생략된 거야. 얘는 알파벳 2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알파벳 2. 여기는 얘는 엘리먼트입니다. 엘리먼트가 영어로 뭐예요? 영어죠 이게? 한국말로 뭐예요? 원소입니다. 그죠? 원소라고 하는 건 엘리먼트라고 말을 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걸 다 잘라버리고 이걸 다 잘라버리고 여기까지 뚝 잘라버려가지고 이걸 기호로 만든 거야. 오케이? 그래서 A라고 하는 건 집합 A의 원소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빅맥 세트가 있었습니다. 빅맥 세트라는 집합이 있었어요. 거기는 걔의 원소에 콜라가 들어가 있군요.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시 빅맥
세트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에 갑자기 와퍼가 들어갔대. 들어가 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얘 원소다라는 의미고 얘 원소가 아니다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 있는 얘가 집합이에요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냥 집합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어 사실은. 그래서 이 집합이라고 하는 걸 이제 수학에서 나타낼 때 뭔가 표현하고 싶어. 표현 방법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을 배워봅시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집합의 표현 방법. 집합의 표현 방법은 정확하게 몇 가지가 있냐면 딱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그냥 원소를 하나씩 일일이 그냥 나열해서 만드는 법.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조건을 제시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어떤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A라는 집합 안에 1도 있었고 2도 있었고 3도 있었고 A도 있었고 B도 있었어요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놔. 그럼 여기는 얘가 한 집합이다라고 좀 묶어주고 싶으니까 여기다 중괄호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A라는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는 1, 2, 3은 A, B는 제거하고 이렇게만 쓸게. 그럼 여기는 얘를 읽어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읽어봐. 얘는 1과 2와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이런 뜻이야. 다시 1과 2와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중괄호로 딱 닫혀있으면 걔가 집합이다. 이런 얘기.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A라는 집합을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얘를 마찬가지 중괄호로 표현할 건데 여기서 얘가 양이 많아지면은 얘가 많아지면 이게 원소들이 되게 많아진다면 여기는 얘를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조건제시법. 여기서는 어떤 이렇게 구분선을 딱 하나 그거나 선 짝대기를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스틱? 그것도 맞아. 바라고 불러요. 이게 바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표현하는 방법인데 여기 앞에는 어떤 조건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여기 뒤에는 뭘 사용할 거냐면 여기서는 아니지. 얘를 원소로 쓸 거다 이런 이야기고 여기는 얘가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X라는 애를 원소로 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놓고 그 X라고 하는 X는 뭐 3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조건을 줘버린다면 3 이하의 자연수인 그 X를 원소로 쓰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원소는 1과 2와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있잖아. 여기는 얘를 2로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3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 X가 될 수 있는 건 1과 2와 3이 되는 거야. 그럼 1과 2와 3이 되니까 2X라고 하는 건 2와 4와 6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되냐면 2와 4와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무조건 원소로 쓸 거야. 얘를 원소로 쓸 거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얘를 원소로 쓸 거야.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표현이 x가 아니라 x 더하기 1이었다면 다시 한번 뭐가 되겠니? 2와 3과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 때문에도 바뀌기도 하고 얘 때문에 바뀌기도 하는 거야. 이 두 개가 딱 짝꿍이 잘 맞아야지 이런 애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은 봐봐. 1과 2와 3을 내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고 싶었어. 그 조건제시법의 종류는 몇 개나 될까? 좀 전에는 x는 뭐라고 썼어? 3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썼지. 또 어떻게도 쓸 수 있겠어, 지원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x바 해가지고 x는 1에서 3 사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쓴다는 건 이미 지금 x라고 하는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정하겠다는 소리거든. 그럼 1에서 3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과 2와 3만 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뭘 달아주면 좋겠어? x는 자연수라고 달아주거나 x는 정수라고 달아줘도 괜찮겠네요. 그죠? 이렇게 달아줘도 1과 3 사이에 있는 정수 x를 원수로 쓰겠어요. 이런 의미니까 여기는 얘는 집합 a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조건 제시법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고 원소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그 원소의 원소를 설명하는 조건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일단 동그라미에다가 그냥 1과 2와 3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이런 집합에는 1과 2와 3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를 의미합니다. 이게 벤 다이어그램 표현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 집합의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A 이렇게 달아주는 겁니다. 됐습니다. 여기 집합의 표현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됐어요?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봐봐. 일단은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대상 하나하나가 구분되는 어떤 원소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봐봐. 착한 학생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명확하지 않지. 그지? 누가 봤을 때는 되게 착한 사람이 누가 봤을 때는 되게 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얘는 어때? 힘센 사람의 모임. 이것도 마찬가지 명확하지 않죠. 맞아? 얘는 어때? 빨간 사과의 모임. 얘 어디까지가 빨간색이야? 정의하기 조금 힘들겠지. 여기는 한국 남자의 모임. 이건 명확하네요. 그죠? 한국 국적을 가지면서 남자인 사람은 다 한국 남자가 되겠지. 오케이? 여기는 귀여운 동물의 모임. 얘도 명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4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기 2번을 보니까 예전에 선생님이 가르칠 때 생각이 나네. 보기 2번을 하면서 정수랑 유리수랑 실수랑 뭐 무리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럼 그 수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정리가 되어 있나요? 그 수체계를 정확하게 알겠니? 그러니까 자연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연수? 예를 들어보자. 뭐 있어? 1, 2, 3, 4. 0은? 0은 자연수 아니죠? 그러면 0이랑 음의 정수까지 포함하면 이제 정수라고 부르지 우리가. 그럼 정수에다가 뭘 포함하면? 분수, 그지? 분수. 뭐 3분의 1, 뭐 4분의 1 이런 거랑 또 소수. 소수 중에서도 순환하는 무한소수까지는 괜찮죠?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들은 전부 다 유리수라고 부르고요. 거기까지가 유리수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리수는 뭐야? 이해하기 쉬운 수예요. 말 그대로 이해하기 쉬운 수입니다. 그죠? 무리수는 이해하기 좀 힘든 수예요. 그죠? 루트 2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 물론 이해할 수 있어. 제곱해서 2가 되는 것 중에 양의 실수를 말합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걔는 1.414 어쩌고저쩌고 계속 무한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어떤 값인지 몰라. 그지?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는 거지. 루트 2라고 기호로 나타내는 거지. 파이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런 수를 무리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유리수랑 무리수까지 합쳐서 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 유리수랑 무리수 합쳐서 뭐라고 불러? 실수라고 불러요. 그죠? 됐어? 그 다음에 실수랑 허수까지 합쳐서 뭐라고 불러? 복수수라고 불러요. 그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체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괜찮죠? 좋아요. 그다음 뭐 4원수, 8원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소수 위에 수체계가 또 생겼어. 뭐가 생겼는데 그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나도 몰라요. 어쨌든 보자. 그러면 얘가 봐봐. 정수의 집합이래. 정수의 집합이 Z라고 했어. 그럼 Z의 원소로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나요? 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맞아? 틀려? 정수에 마이너스 2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얘는 맞아요. 1번은 맞는 얘기. 그럼 정수에 0 들어가 있는 거 맞네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리수 집합에 0.5가 들어가 있는 거 맞죠? 맞아? 이것도 맞는 얘기야. 0.5, 2분의 1 유리수 맞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얘 유리수 집합에 루트 2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리수 집합에 루트 2 안 들어가 있죠. 루트 2는 무리수입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실수인데 실수의 집합에 루트 3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들어가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되는군요.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넘어가. 그래서 집합 표현 방법까지 우리 했고요. 그래서 보기 3번 봐봐.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그럼 집합 A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원소 나열법은 이렇게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집합 A는 1과 2와 3과 4와 6과 12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집합 B는 10보다 큰 3의 배수래요. 어이구 얘는 뭐야? 3, 그러니까 12, 15, 18, 21, 24 계속 가겠지? 이런 수겠다. 이런 집합.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여기는 얘를 이제 조건지시법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이거는 한번 시켜볼 거야. 첫 번째 빠따는 우리 민호가 한번 해봅시다. 민호. A라고 하는 거는요. 이 수의 특징을 빠르게 판단합니다. 그렇지, 소수.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 용감하게 쓰는 거야, 이제부터는. 용감해야 됩니다. 알았죠? 아니죠. X바부터 나와야지. 그치? X바부터 나와야 돼. X바 이렇게 나와야지. 그 다음에 X는 소수. 끝. 이게 답니다.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치? 괜히 그 조건지시법을 써라 그러면 괜히 쫄릴 수 있어. 근데 쫄지 마. 알지?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건 되게 쉬운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집합 B로 한번 가볼게요. 집합 B는 우리 지원이가 한번 해보자. X 바 오케이. 짝수 이렇게 쓰면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또 다른 방법도 생각나는 거 있어? 은우감. 좋아요. 얘를 2x 바 해가지고 x는 1. 25. 그렇지. 25인 x는 자연수라고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치? 멋진 여자. 됐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것도 알겠죠? 1일 때는 얘가 2가 될 거고 2일 때는 4가 될 거고 그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되게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지? 표현이 다양하다는 건 얘들아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되게 쉬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우리는 그 막연함에 좀 두려움을 느끼는 편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는 막연함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쉬운 얘기.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기 전에 잠깐 쉬었다 갈게요. 보자. 자, 20-1번 문제입니다. 집합 A는 지금 3, 6, 9, 12에서 99까지 저렇게 돼 있고 B는 저렇게 돼 있고 C는 저렇게 돼 있고 D는 저렇게 돼 있어요. 저렇게 돼 있을 때 일단은 네모 안에 쟤랑 쟤 또는 해서 알맞은 기호를 써넣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보자. A라는 집합에 일단 여기는 이 기호에 대한 분석을 좀 한번 해보고 갈 거야. 오케이? 여기는 얘는 지금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지? 여기는 얘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원소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요렇게 되어 있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기호가 맞다라는 거는 이 원소가 직접적으로 여기는 이 안에 들어있니 안 들어있니 이거를 조사해달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지?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60이라고 하는 게 A에 들어있나요? 봤더니 들어있어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됐습니다. 다음 B 보자. B는 지금 20보다 작은 소수라고 돼 있어요. 20보다 작은 소수에 뭐가 들어가 있어? 19가 들어가 있니? 안 들어가 있니?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C 볼게요. C. 자, 이제 C가 뭔지 보자. C라고 하는 거를 다시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 X 바 해가지고 X는 n분의 1 돼 있고 n은 뭐라고 돼 있어? 자연수라고 돼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집합을 내가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다시 바꿔볼게. 이렇게 어떻게 될까? 용스가 한번 해보자.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보세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어떤 집합인 거야? 저 집합 C라고 하는 애. 일단은 말 그대로 그냥 X를 뭘로 쓰겠어요? 원소로 쓰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들 모조리 다 골라가지고 걔네들을 다 원소로 쓰겠어요. 이런 이야기잖아.
그치? 그런데 x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 분명히 n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n이 뭐라고 했어? 자연수라고 했어. 그럼 자연수 n이 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럼 걔네들을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나오는 그 x 값을 하나씩 나열해서 쓰면 되겠다. 그지? 용수 한번 해볼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이런 집합이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럼 보자. 이 집합 안에 지금 9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9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여기다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여기다가 이 D라고 하는 얘를 한번 읽어보자 얘들아. 얘를 한번 읽어보자. 자 봐봐. 선생님이 얘를 읽는 방법을 어떻게 얘기해 줬었냐면 얘는 1과 2와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이렇게 읽기로 했었어. 그지? 근데 얘들아, 집합 안에 원소로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숫자만 들어갈 수 있니? 문자도 들어갈 수 있니? 아니면 다 들어갈 수 있니? 집합 안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빅맥 세트 안엔 빅맥도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집합 안에는 몽땅 다 들어갈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집합 안에는 집합도 들어갈 수 있어. 오케이? 집합 안에 원소로 집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집합 안에 원소로 순서쌍도 들어갈 수 있고요. 집합 안에 원소로 허수나 뭐 복소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집합 안에는 은우도 들어갈 수 있고요. 집합 안에는 민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합을 만들면 되잖아. 봐봐. 우리 고1 S반이라는 집합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거기 안에는 너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죠? 집합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는 얘를 읽어보면은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1을 원소로 갖는 집합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로 읽으면 되겠다.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봐.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1을 원소로 갖는 집합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그럼 봐봐. 여기 D라고 하는 애 1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나요? 를 보는 거야.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얘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왠지 한번 봐봐. 이 D라고 하는 집합 안에는 원소가 누구누구야? 얘랑 얘가 원소지. 그죠? 다시 한번 여기서 이 기호가 뜻하는 게 뭐라고 했어? 이 집합 안에 이 원소가 그러니까 이 집합이 이렇게 생겼다면은 이 집합 안에 이 원소가 이렇게 실제로 그냥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조사해 달라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이 괄호, 중괄호 여기 바깥에 있는 중괄호를 기준으로 이 안쪽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죠. 그지? 얘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맞게 고쳐주려면 어떻게 되겠어? 1이라는 집합을 다시 1이라는 원소를 다시 1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 1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 여기는 얘의 원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줘야 정확한 답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요거 두 개는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거니까 이건 명확하게 구분해 주세요. 이거 다 이해됐나요 얘들아? 좋습니다. 다음 자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하늘이가 한번 해볼까요? 집합 A라고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 우리 뭘로 원소 나열법 말고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A라는 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X바 좋아요. X바. X는 3의 배수. 그 다음에 이게 끝이야? 그러면은 102도 되잖아. X는 1에서 99 사이에 있는 3의 배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아니면 또 어떻게 써도 될까, 균성아? 3X. 그래요. 오늘 균성이가 잘 대답하고 있어요. 그죠? 3X 바 해가지고 X는 1에서 몇 사이? 33. 33까지. X는 자연수.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다. 그지?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지만 이런 것들 저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집합이라고 하는 건 크게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딱 유한해. 이게 딱 그러니까 유한하다는 거는 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셀 수 있는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부르고요. 유한집합. 그 다음에 셀 수 없어. 개 많아. 그런 거를 무한집합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셀 수 있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집합이 되기도 하고 무한집합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유한집합인 걸 모두 찾아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딱 원소 개수가 유한한 걸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A라는 집합은 유한하니 무한하니? 유한해. 원소 개수가 몇 개예요, 쟤는 정확하게? 33개죠. 그죠? 그다음에 B라는 집합은 어때? B라는 집합은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B라는 집합 봐봐. 유한해요. 유한하죠. 쟤는 몇 개일까? 한번 세볼까?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보자. 어떻게 되겠어요? 2랑 3이랑 5랑 7이랑 11이랑 13이랑 17이랑 19 이렇게 되겠다, 그지? 얘는 이렇게 8개짜리 원소다. 아니,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됐어? 얘는 무슨 집합이다? 유한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 C라는 집합 보세요. C라는 집합. C라는 집합은 뭐야? 무한 집합이죠. 왜? N이라는 게 자연수잖아, 그지? 자연수는 무한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쟤는 무한 집합입니다. 쭉쭉쭉쭉쭉 지워버렸구나. 쭉쭉쭉 계속 가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집합입니다. 저런 걸 무한 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럼 D는 원소가 몇 개야? 2개. 2개, 그지? 2개. 걔 원소 하나는 뭐야?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렇지. 1을 원소로 가는 집합. 또 하나는 2를 원소로 가는 집합. 그러니까 1을 원소로 가는 집합과 2를 원소로 가는 집합을 원소로 가는 집합. 거기는 걔가 D의 정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자기 생각해 주면 되고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여기 다 구했죠. 됐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배우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공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공집합. 공집합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비어 있어요. 집합이 비어 있어. 오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집합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이런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얘는 지금 뭘로 나타낸 거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거야. 그지? 그럼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지? 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기호를 이렇게 썼어. 그래서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완전 같은 거예요. 됐습니다? 요거 이해되니? 그러면은 잘 봐봐. 잘 봐봐. 그러면은 이건 뭘까?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그죠?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한 개입니다. 그지?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하나 있는 거야. 그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집합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야. 그죠? 공집합이 얘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됐어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얘는 지금 공집합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기호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읽어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밑에 있는 문제 지금 풀어봅시다. 살만 난다. 좋습니다. 다음, 다 맞았네요. 다음 넘어가서 다음 거 보자. 자, 20-2번 문제 보세요. 이제는 이제 집합을 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일단은 잘 봐봐, 얘들아. 이런 거를 너희가 딱 처음 봤을 때, 얘는 뭐야? 지금 뭐야? 저게 뭐야? 저 A에다가 저거 뭐야? 더하기에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B를 했어. 근데 그 결과가 뭐래요? 이렇게 돼 있대요. 그지? 저렇게 돼 있대. 그럼 저 결과, 저 네모 쳐놓은 거는 결국 얘들아 집합이다. 맞아? 저 네모 쳐놓은 건 결국 결과가 뭐야? 집합이라는 소리야. 지금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알았죠? 얘는 지금 저 A에다가 동그라미에 더하기 해놓은 저기 있는 저 B 이렇게 해놓은 저 기호는 A랑 B라는 어떤 집합을 가지고 무슨 장난을 치고 있나 봐. 근데 그 결과는 뭐였어?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는 하나의 집합이 됩니다. 그지? 이 결과는 집합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어떤 집합이 되는지 저 조건제시법을 하나씩 조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다시 여기다 다시 써줄게. A에다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B 이렇게 돼 있는 이 결과가 뭐라고 주어져 있었냐면 X 바 해가지고 X는 A 더하기 B라고 주어져 있었고요. A라고 하는 거는 A의 원소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는 B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어.
그런데 여기서 A라는 집합이 0과 1이라고 했고 B라는 집합은 1과 2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딱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지금 이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오케이? 원소 나열법 바꿔볼게요. 이 집합의 정체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봐봐. 그냥 자연스럽게 얘들아 뭐 해주면 되냐면 읽어주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읽어줘. 봐봐. 이 집합은 X를 원소로 가질 게 분명해. 그지? X만 원소로 가질 거야. 근데 그 X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 A 더하기 B라고 했어. 아, A랑 B를 뭔지 알면은 그 두 개 더한 결과가 X가 될 거고 거기 있는 걔를 원소로 갖는 집합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A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 A의 원소라고 했어.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뭐랑 뭐밖에 없어? A가 될 수 있는 건 0 아니면 1밖에 없었던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건 B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B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어? 1이랑 2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A 더하기 B가 뭐라고 했으니까 X라고 했으니까 X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죄다 찾아보자. 0이랑 1을 더하면 얘는 1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0이랑 2를 더하면 얘는 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1이랑 1을 더해도 여전히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1이랑 2를 더하면 얘는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건 어쨌든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된다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내가 뭘로 바꿔보면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보면은 얘는 1 아니면 2 아니면 2 아니면 3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똑같은 거 두 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한 번 쓴 거는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1과 2와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네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됐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지금 한번 요거 한번 해볼게. A랑 A래 이번엔.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가 뭘로 바뀌었어? 갑자기 A로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는 얘에서 뭐가? 여기는 요 B만 뭘로 바뀐 거야? A로 이렇게 바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저 A 자리에, B 자리에 A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됐나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 얘가 A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A가 될 수 있는 건 여전히 0과 1이고 얘가 B가 될 수 있는 것도 이번엔 0과 1이 되겠네. 그지? A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그럼 0과 0을 더하면 뭐가 되고요? 0이 되고요. 0과 1을 더하면 1이 되고요. 1과 0을 더하면 여전히 1이 되고 1과 1을 더하면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분석하기로는 있잖아. 요 동그라미에 여기 더하기를 집어넣은 여기는 이 기호는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 집합이 들어가고 여기도 집합이 들어갔을 때 그 결과가 이 결과가 뭐가 되는 어떤 하나의 집합이 되는데 그 집합의 결과는 이렇게 되는 집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앞에 있는 집합을 여기다가 넣어달라는 얘기고 뒤에 있는 집합을 여기다가 넣어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내가 저 연산 기호를 해석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럼 우리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번은 뭘까? 뭘 의미하고 있을까를 생각해봐. 3번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지우개 어디가? 3번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B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여기에 A, 요거 B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는 얘가 지금 B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란 소리고 여기는 얘가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래? A, 요거 B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뜻이잖아 지금. 근데 여기는 얘도 여전히 집합이라고 했죠. 하나의 집합이라고 했고 얘 집합의 원소를 아까 구했어요. 여기는 얘를 구해봤더니 여기는 얘가 뭐가 됐었냐면 1과 2와 3 이렇게 됐었나? 이렇게 됐었어. 그지?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여기는 얘가 궁금한 거야. 얘를 원소로 나열법으로 지금 나타내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은 A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야? A가 될 수 있는 건 1과 2가 될 수 있다는 소리지. 왜? B의 원소니까. 그지? 그 다음에 여기 B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야?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겠네. 됐습니다? 그럼 그 두 개를 또 더해서 만들어지는 게 X라고 했으니까 X라는 집합, X라고 하는 건 뭐가 될 수 있어? 얘랑 얘랑 더하면 2가 될 거고요. 얘랑 얘랑 더하면 3이 될 거고 얘랑 얘랑 더하면 4가 될 거야. 얘랑 얘랑 더하면 3이 되니까 안 써도 되고 얘랑 얘랑 더하면 4가 되니까 안 써도 되고 얘랑 얘랑 더하면 5가 되겠다. 그치? 이렇게 되는 게 3번 집합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해석 가능하지? 그러니까 봐봐. 이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걸 해석을 잘해줄 수 있으면 우리 되게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제시법을 배우기 전에는 여기 있는 얘를 도대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있는 이 표현이 도대체 무슨 표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제시법 때문에 되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막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있잖아. 이 조건제시법을 너희가 편안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잖아. 그러면은 이 집합에서 사실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 조건제시법은 이 집합 단원이 끝나고 나서도 너희를
계속 괴롭히게 될 아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끔가다 문제 표현에서 저기는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집합을 자꾸 나한테 던져준단 말이야. 그럼 그걸 가지고 뭐 교집합 해주세요, 합집합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조건제시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게 얘들아.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어. 근데 얘가 만약에 x 더하기 1이었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었어. 그리고 집합 g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그 g라는 집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잘 봐봐. x, y라고 돼 있어. 여기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바가 딱 그어져 있다.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여기는 얘는 저기는 저 x, y라는 순서쌍이 집합의 원소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x라고 하는 건 나한테 뭐라고 줬냐면 x라고 하는 거는 1과 2와 3의 원소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건 뭐라고 줬냐면 fx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쳐보자. 오케이? 이렇게 줬대. 그러면 여기는 이 집합 g라고 하는 걸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얘는 뭐가 될까? 이거를 너희가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하늘아 춥니 혹시? 살짝 추워요? 끌까? 올릴까? 아니 올리자. 25도. 끄면 또 금방 더워지고 더워지면 또 금방 졸려요. 그래서 보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들아 이제 너희가 이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이걸 만들어. 자, 이 집합의 원소가 뭐가 되는 G라는 집합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이거를 지금 너희가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봐봐. X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X가 될 수 있는 건 1 아니면 2 아니면 3이란 소리잖아. 그지? 근데 X가 만약에 1이었다고 생각해 봐. 그때 Y는 뭐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때 Y는 2가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뭘로? 순서쌍으로 1 넣었을 때는 2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얘는 1,2라고 하는 순서쌍이 하나의 원소가 됩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2였을 땐 어때? 2였을 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잖아. 그지? 얘는 2,3이라는 얘가 하나의 원소군요.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뭐겠어? 3 넣으면 4가 되겠죠? 3,4. 그럼 이제 민호가 많이 나온 이유는 아마 이런 걸 거야. 여기는 y가 될 수 있는 건 그러면은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럼 얘가 1일 때 2, 1일 때 3, 1일 때 4, 2일 때 2, 2일 때 3, 2일 때 4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여러 개 나온 거일 것 같아요. 그죠? 아까 문제랑 지금 문제랑의 차이는 뭐냐면 이 x랑 y가 하나로 묶여가지고 거기는 걔가 하나의 순서쌍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x값이 하나 결정됐을 때 나오는 y값이 하나 있을 거고 그 y값까지 해가지고 거기는 걔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원소로 써주세요 라는 말이었으니까 얘가 1이었을 때 여기는 얘가 뭐가 될 수는 없어? 3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얘는 묶여있는 상황이니까 두 개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세 개 돼 있는 이 그래프 다시 봐요. 말해버렸네. 집합 G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배우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정의합니다. 오케이? 그래프라고 정의. 그래프의 정체는 사실 얘였습니다. 이건 이제 함수 쪽 가서 다시 얘기해 줄게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너희가 이제 요렇게 돼 있는 얘를 직접 한번 풀어보고요. 요거 1번, 2번, 3번 한번 다 맞춰보자.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상상하지 말고요. 그럼 자, 집합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배웠어요. 그죠?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이렇게 구성원으로 가지고 있어? 원소들을 구성원으로 가지고 있어. 그지?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하나의 집합을 이룹니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딱 몇 가지밖에 없어. 저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저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사실. 다시 우리가 숫자 1을 표현하고 싶으면 1이라고 쓰면 되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썼었어? a 더하기 bi 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표현했었지. 그지? 이런 것처럼 집합이라고 하는 건 표현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 오케이? 그래서 1과 2와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라고 하면 1과 2와 3만 써놓는 게 아니라 여기다 중괄호를 꼭 막아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동그라미를 쳐주거나 아니면 조건제시법으로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이제 집합에 대해서 뭔지 배웠으니까 또 이제 뭐 해야겠어요, 우리? 우리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뭐 직선을 배웠다. 그럼 직선 하나에서 배운 다음에 또 뭐 해요? 직선과 직선의 관계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 그지? 원을 배웠어? 원과 직선의 관계, 원과 원의 관계 이런 거 배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집합을 배웠으니까 이제 뭐 할 차례겠어? 집합과 집합의 관계에 대해서, 그죠? 배울 차례입니다. 그렇죠?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보자.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거기는 걔는 1과 2와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었대.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집합 B가 있었어. 그럼 여긴 얘는 1과 2와 3과 4와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었대. 라고 한다면 집합 B라고 하는 거 안에 원소 1, 2, 3이 있으니까 그 1, 2, 3은 집합 A에 있는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아, 집합 B라고 하는 게 집합 A를 완전히 뭐 하는구나, 포함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요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은 집합 B를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집합 A를 여기다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안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안에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지? 그리고 집합 B 안에는 1, 2, 3, 4, 5가 있었는데 집합 A에 1, 2, 3이 있었으니까 여기다 1, 2, 3을 써주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4랑 5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집합 B 안에는 1, 2, 3, 4, 5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집합 A라고 하는 거는 1, 2, 3만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 두 개의 집합의 관계를 뭐라고 하면 포함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기호로 이제 뭐라고 쓰냐면 A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씁니다. 오케이? 집합 B가 집합 A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호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 기호였잖아. 지금 기호는 여기는 요 기호거든. 아까 여기는 요 기호는 뭐의 약자였어? 무슨 알파벳이었어? E라는 알파벳이었어. 그지? 그 걔는 뭐의 약자였어? 엘리먼트의 약자였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어떤 알파벳처럼 보이니? C처럼 보이지. 그지? 포함하다의 영어 단어 뭐 있어요? contain 있죠. 맞아요? 맞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C라고 하는, 얘는 C라는 약자입니다라고 쓰면 되고요. 얘는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B는 또 A를 포함한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일 때 A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B의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르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거의 부분, 일부분만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A를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B라고 하는 거는 B는 A를 뭐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봐봐. 이 기호, 여기는 요거를 읽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종류는 주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A 중심으로 바라볼 거면은 A라고 하는 A는 B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건 목적어네요. 그죠? 르이 붙었으니까. 어쨌든 A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B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얘는 A를 포함합니다. 라고 읽어주세요. 오케이? 여기는 요걸 독해하는 방법, 요거 읽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또 나와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오케이?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B는 A를 포함한다. 기호로는 이렇게 contain을 쓴다. C를 쓴다. 그럼 여기서 이런 기호도 사실은 가능해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이제 방향에 따라서 B라고 하는 애가 A를 포함하는구나. A는 B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방향에 따라서 A라고 하는 거의 원소가 얘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보자. 자, 봐봐. 우리 그 공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공집합은 무슨 집합이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지. 그지? 그럼 얘는 어떤 집합 A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거 성립할까 안 할까? 되지. 그러니까 집합 A가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잖아. 그지? 여기는 얘는 이 공집합을 반드시 뭐 할 거예요? 포함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꼭 하나 핵심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는 사실을 꼭 하나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어떨까? A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A입니다. 이렇게 쓰면 어떨까? 이거 성립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그죠? 해요. 그러니까 여기 A라는 애가 있고 또 여기 A가 있으면 여기 4가 5가 없는 거잖아. 지금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A 안에 A가 들어가 있다. 물론 다 꽉 차 있긴 하지만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다. 됐어? 그래서 사실 이것도 성립하는 거야. 공집합, 궁집합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되는 것도 성립하는 거야.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럼 여기는 얘는 얘로 해석하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성립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얘로 해석한다면 얘는 자기 자신의 무조건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성립하는 것도 맞아.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확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음 집합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은 보기 1번 문제 보니까 공집합 하나 주어져 있네. 그럼 공집합의 부분 집합은 공집합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는 A라고 하는 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었어요. 그럼 얘의 부분 집합은 뭐가 될까요? 얘는 공집합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있을 거예요. 요거 두 가지밖에 없겠다. 이해되나요? 제 부분 집합은 딱 저거 두 개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얘 부분 집합은 뭐가 될까? 공집합도 있었을 거고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인 집합들을 다 나열해 보면은 요렇게 될 거고 원소 개수가 2개짜리 자기 자신까지 해서 이렇게 총 4개의 부분 집합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럼 지원이가 요거 3개짜리 집합의 부분 집합을 한번 다 말해볼까? 공집합도 있고요. A를 원소로 한 집합, B를 원소로 한 집합, C를 원소로 한 집합, A랑 B를 원소로 한 집합, BC를 원소로 한 집합, AC를 원소로 한 집합, ABC를 다 갖는 집합. 이렇게 8개가 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보기 2번으로 한번 가보자. 저기는 제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해주세요. 자, 여기에 지금 봐봐. 얘는 이 집합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이 집합을 다영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집합과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됐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그래서 근데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2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얘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얘의 부분 집합 어떻게 될까요? 공집합도 있을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 그 다음 또 모두 있을 거냐면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있을 거야. 그리고 또 모두 있을 거냐면 1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있을 거야. 다시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있을 거야. 그죠? 그리고 공집합과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4개가 저긴 제 부분 집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막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죠. 다시 봐봐.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다시. 이거는 이거랑 같은 거니? 아니지. 완전 달라. 얘는 아예 집합 안에 아무것도 없어.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얘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공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지?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 다음에 공집합과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렇게 4개가 저기 제 부분 집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막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알겠죠? 다음 보자. 자, 한번 볼게요. 다음 집합 ABC의 포함관계를 말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애를 풀려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전부 다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원소나열법을 싹 다 바꿔버리면 편해요. 그렇죠? A라는 집합은 주어져 있었으니까 B라는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하늘이가 한번 바꿔볼게요. 원소나열법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민우가 말해보자. C 2, 3, 5, 7이 되겠네. 됐어? 나 구할 뻔했어.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 그지? 그럼 이제 봐봐. 이제 포함관계를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포함관계가 될까? 일단 B라고 하는 거에 A가 쏙 들어갈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거에 C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A라고 하는 거에는 C가 또 들어갈 거고, 다시 C라고 하는 거에도 A가 들어갈 거야.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정의가 하나 있어. 꼭 기억해 줘야 돼. 봐봐. 여기서 이제 집합의 상등이다. 집합의 상등의 정의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거거든. 상등이라는 건 항상 두 개가 그냥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집합의 상, 복소수 상등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같아요. 이런 두 개의 집합이 같은데 걔네들은 어떻게 정의하나요? A라고 하는 애가 B라는 애의 부분 집합이면, 또 B라는 애는 반대로 A의 부분 집합이면, 이렇게 된다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쓸 거냐면 A랑 B랑 같은 집합입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같은 집합이다의 정의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면 됩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 여기서 A랑 C라고 하는 건 같은 집합이었어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는 C가 될 거고 걔네들은 전부 다 B의 부분 집합이군요. 이렇게 써주면 쟤네들의 포함 관계가 완성이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봐봐. 여기서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 두 개 그냥 같으면 여기서 지금 가만히 쓱 보니까 2357이고 2357이니까 두 개 같잖아요. 두 개 같으니까 같은 집합이라고 그냥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뭐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집합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거의 정의 자체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애시당초 이렇게 정의가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수학에서 두 개의 집합이 같아요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니까 이 정의는 반드시 기억해놔야 됩니다. 물론 맞아요. 이거 완전 똑같은 집합이니까 두 개 같은 집합이야 이렇게 바로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집합 4번 봐봐. 보기 4번. 자, 여기 진부분 집합을 구해주세요. 이게 진부분 집합은 우리가 이렇게 막 찐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그지? 찐이다 그 얘기예요. 찐 부분 집합입니다. 얘는 진짜 부분 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진짜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근데 있잖아, 봐봐. A라고 하는 거에 부분 집합은 공집합도 있었고, 그 다음 또 뭐도 있었어? 1도 있었고, 2도 있었고, 그 다음에 3만 있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 또 뭐도 있어? 1과 2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와 3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 1과 3 있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1과 2와 3 이렇게 있는 것도 있지. 그지? 근데 이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 사실은? 이거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일부분을 의미하겠지. 그지? 그래서 부분 집합이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거는 부분 집합이라고 말하긴 하기로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인 거잖아. 얘는 부분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진부분 집합이다라고 해가지고 진부분 집합은 어떤 상황이면 진부분 집합이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되는 건 맞는데 이거 X랑 A랑 서로 이렇게 같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 얘를 가지고 진부분 집합이라고 정의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8개 중에서 자기 자신인 거 있지. 요거 하나를 뺀 나머지 이만큼이 진짜 부분으로 만들어진 부분 집합이에요 라는 뜻에서 저기는 쟤를 진부분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자신을 하나 빼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부분 집합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정의예요. 진부분 집합의 정의. 오케이? 나중에 하다 보면 막 헷갈려요. 나중에 막 공집합을 빼는 친구도 있습니다. 전체에서 공집합을 빼버려. 그게 아니야. 그지? 진부분 집합의 정의는 뭐라고? 원래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인 거 하나만 빼주면은 걔가 진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저기는 저 5개짜리 부분 집합이 있어. 이 5개짜리 집합인데 얘를 가지고 내가 부분 집합을 구해달라고 하면 저거 일일이 다 쓸 자신 없지. 너무 빡세잖아. 3개짜리만 써도 우리 되게 힘들어. 8개라 나오니까. 그지?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만 궁금한 이런 상황에서 굳이 내가 저걸 다 구할 필요 없으니까 개수만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하기 전에 이런 기호 하나만 체크하고 가자. 우리 함수 f에다가 이렇게
여기 뭔가 이렇게 집어넣잖아. 보통 이제 x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지? 여기 이제 나중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구조가 이렇게 n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괄호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표현이 있거든.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는 집합이 들어가서 이 결과가 뭐가 되냐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집합 A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집합 A라고 하는 게 1과 2와 3 이렇게 3개짜리 원소를 갖는 집합이었다면 여기는 이 결과 NA라고 하는 값은 3이에요. 이렇게 써주세요라는 의미의 기호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달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 빵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왜? 여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럼 이런 건 어떨까? n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 하나. 그렇지? 얘는 공집합이라는 애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궁금한 거였으니까 얘는 한 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부분집합의 개수. 개수는 어떻게 셀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알겠죠? 저거랑 좀 다른 얘기야.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NA가 N인 어떤 집합이 있었대.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1, X2, X3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XN까지 이렇게 총 N개의 원소를 가지는 어떤 집합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 있는 개의 부분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는 과연 몇 개가 될까요? 이런 거였어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 주자면 얘는 2의 n제곱 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아까 했던 얘기 다시 가봐. 아까 했던 얘기 잘 봐봐. 여기는 어디 갔어? 여기는 얘 부분집합의 개수를 모두 구하라.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라라고 했을 때 이거 총 4개 나왔었거든. 이게 4개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2에 저거 2개니까 제곱이어서 4개가 나왔던 거야. 오케이? 아까 요거 지금 지원이가 아까 다 불러봤을 때 여기는 얘 총 몇 개 나왔어? 8개 나왔었거든. 얘가 8개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2의 세제곱이었기 때문에 얘는 8개가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는 얘는 몇 개짜리야? 5개짜리야. 그지? 그럼 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겠어? 총 2의 5제곱 32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결론부터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결론은 반드시 기억해 놓자.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잘 봐봐. 부분집합이라고 A라고 하는 거에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X 이렇게 쓰면 이 얘가 말하는 게 뭐야?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러면 X라고 하는 건 얘에 포함돼야 되는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면 여기 A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X가 이렇게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야. 됐나요? 근데 A라고 하는 집합에 1과 2와 3이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 1이라는 원소가 지금 A 안에 있는 원소여야 하는데 A 안에 있는 공간은 전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이 바깥에 그러니까 안쪽이랑 바깥쪽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1이라고 하는 애가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지. 그죠? 그럼 1이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은 몇 가지 있다는 소리야? 2가지 있다는 소리지. 그럼 마찬가지로 2가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은 몇 가지겠어? 얘도 여전히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도 선택권은 2가지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이 공간 아니면 이 공간 똑같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2가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2가지마다 2가지가 되고 그거마다 2가지가 되니까 얘는 2의 세제곱개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거든. 여기서 선생님이 사실 경우의 수 파트 먼저 하고 돌아오려고 했었잖아. 그지?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왠지 느낌상 더하기일 것 같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는 걔를 곱하기로 제대로 이해시키고 와서 얘를 하고 싶어서 사실 경우의 수를 먼저 들렸다 오려고 했던 건데 여기는 얘가 곱하기가 되는 정확한 이유를 지금 한번 설명해 줘 볼게. 알았죠? 2개짜리로 한번 가보자. 2개짜리로. 자, 봐봐.
그래, 2개 자르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들아? 이렇게 공간이 이 안에 3개가 있었다고 생각해봐. 공간이 3개가 있었어. 그럼 여기에 1이랑 2라는 원소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여기는 이 1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소리잖아, 그지? 그럼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얘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여전히 하나, 둘, 3개가 되겠지. 맞아? 그럼 3가지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여전히 뭐가 될 거야? 3개가 될 거야. 그지? 그럼 여기는 얘가 여기 들어간다고 해도 얘는 몇 가지가 될 거야? 3가지가 될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 3개를 더해버린다라는 느낌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3을 몇 번 더했어? 3번 더했어. 그지? 얘는 3 곱하기 뭐가 될 수밖에 없어?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3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는 얘가 지금 공간이 2개가 있었던 거니까 얘가 2로 바뀐 거고. 그지? 얘가 또 다시 2로 바뀐 거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2 더하기 2가 결국 2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라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얘는 곱하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선택하는 그 가지수마다 얘가 선택하기 때문에 얘가 선택하는 가지수랑 얘가 선택하는 가지수가 서로 곱해져야지 거기는 걔의 결론이 나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은 곱해져야 되는 값이고요. 여러 번 곱하는 걸 우리가 지수로 표현했잖아, 그지? 2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예요? 2가 3번 곱해진 겁니다 라는 의미죠. 됐습니다?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가보자. 얘는 원소의 개수가 애시당초 몇 개였어? n개였잖아. 그지? 그럼 어차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있었고 여기 안에 부분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들은 여전히 다 몇 가지겠어? 2가지들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얘도 2가지고 얘도 2가지고 얘도 2가지고 땡땡땡땡 얘까지 2가지인데 이게 다 곱해지니까 총 2가 몇 번 곱해진 거겠어? n번 곱해진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됐어?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해 보자. 봐봐. 만약에 x1은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x1은 반드시 포함한다. 그럼 여전히 똑같아. 이 생각이야 다. 여기가 a고 여기 지금 x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근데 x1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할 때는 얘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는 건 x1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x에 포함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x1이라고 하는 여기다 고정시켜 주세요라고 해서 얘는 선택권을 잃어버려요. 얘는 여기다 고정시켜 주세요라고 나한테 말을 해주고 있는 중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 하나가 뭐하게 돼? 빠지게 됩니다. 됐어? 그러면은 여기는 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n-1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선택권 하나를 잃어버렸거든. 2를 원래는 n번 곱해야 되는데 2를 몇 번 곱할 거야? 2를 n-1번만 곱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그럼 x2는 반드시 포함되지 않게 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어떤 상황일까? 여기 똑같이 여기다 그릴까 그냥? 여기가 A였고 여기는 B였어 라고 생각해봐. X였어 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얘 X1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갈 거니까 선택권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X2라고 하는 거는 뭐 해달래? 밖으로 빼달래. 이쪽에 고정시켜달라는 거야. 선택권이 없어졌어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도 여전히 선택권을 하나 잃어버린 거니까 얘의 결론은 뭐겠어? 똑같이 2의 n-1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x1은 포함하고 x2는 포함하지 않는 이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봐. 얘를 포함한다고 정해주거나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해준다는 건 둘 다 똑같은 얘기야 결론은. 그지? 어차피 선택권을 빼앗겠다는 뜻이지. 그럼 얘네들 선택권 2개가 다 빼앗겼으니까 전체 n개의 선택권 중에서 n-2개의 선택권만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의 개수는 2의 n-2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포함하는 거나 포함하지 않는 거나 걔네들을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들은 그냥 선택권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판단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는 이 문제를 봐봐. 여기는 몇 개짜리였어요? 5개짜리였잖아. 그치? 거기서 A, B가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궁금하대요. 그러면 A랑 B는 빼버리고 생각해달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선택권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그러니까 얘는 2의 세제곱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얘랑 얘는 선택권을 뺏겼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어때? A랑 B가 속하는 부분집합이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 A랑 B는 그 집합 부분집합에 집어 넣어놓고 생각해 주세요.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럼 선택권은 여전히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어. 그러니까 결론 똑같이 2의 세제곱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럼 균성아, 이번에는 A랑 B는 속한다고 했고 반드시 포함시켜달래. 그 다음에 C는 속하지 않게 해달랬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일 것 같아? 2의 제곱개가 되겠죠. 왜? 선택권을 다 뺏겼어. 얘도 뺏기고 얘도 뺏기고 얘도 선택권을 다 뺏겼단 말이야. 얘네들은 무조건 집어넣어달라고 여기다가 어디가 지웠네 또? 왜 자꾸 지우는 거지? 여기다가 두 개를 그냥 넣어놓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여기 바깥에 빼놓고 시작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D랑 E만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선택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2 곱하기 2가 되면서 2의 제곱개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이해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요. 여기다가 지금 똑같은 문제인데 앞에다가 진을 하나만 달아줄게. 그럼 얘 몇 개일까? 진 부분집합의 개수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진을 달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너희들 여기다 이제 내가 진 부분집합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그럼 여기는 얘 개수는 여기다 이 색깔로 쓸게요. 오케이? 그럼 이해되죠? 그럼 진 부분집합 개수 몇 개일까? 2의 n제곱개에서 자기 자신 1개 빼면 됩니다. 됐나요? 자기 자신 1개 빼면 됩니다. 요거 이해돼요? 그러면 x를 반드시 포함하는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얘는 2의 n-1제곱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 1개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제 잘 봐라. x를 포함하지 않는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 얘는 몇 개일까? 2의 n-1 제곱에서 뺄 필요가 없죠. 왜? 이미 x2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이 없어요. 얘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이미 x2가 빠져있는 상황이잖아. x2는 포함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겠어? 원래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인 거 하나 빼달라고 했던 거잖아. 그지? 근데 얘 부분집합 중에서 난 뭘 지금 구하고 싶은 거야? x2는 이미 빼달라고 했어요. x2는 넣어주지 마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2의 n-1제곱개 중에서 자기 자신인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왜? 여기는 얘 2의 n-1제곱개는 전부 다 뭐일 테니까. x2가 빠져있는 애였을 테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2의 n-1제곱개가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는 몇 개일까? x1은 포함하고 x2는 포함하지 않는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2의 n-2제곱개가 되겠죠. 여전히 누가 포함되지 않을 테니까 x2가 포함되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 얘를 포함한다고 해도 얘를 포함하지 않을 거잖아. 그럼 자기 자신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렇지? 자기 자신이 나온다 안 나온다가 뭐야? 진 부분집합이냐 그냥 부분집합이냐의 기준이었잖아.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보여줄게. 봐봐. 예를 들어서 1과 2와 3이 있었어. 이렇게 1과 2와 3으로 만들어진 부분집합이 있었어. 라고 한다면 여기서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단 눈으로 보여줄게.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얘는 일단은 지금 보면은 3개였는데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뭐야? 제곱개. 총 4개가 나와야 되거든. 그치? 그 4개가 실제로 어떻게 나오겠어? 1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을 거고 1과
2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을 거고 1과 3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을 거고 1과 2와 3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을 거야. 요거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요거를 뭐 해야 되겠어? 빼야지 진 부분집합의 개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면 애시당초에는 1을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얘의 부분집합은 공집합과 2와 그 다음에 3과 그 다음에 2와 3이었을 겁니다. 그지? 여기에는 자기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지? 얘는 그냥 이 순수하게 그냥 이대로 그냥 얘가 진 부분집합의 개수가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이해되나요? 네. 자기 자신이 있다랑 없다. 요 차이로 여기 빼기 1이 붙냐 안 붙냐가 들어가는 겁니다. 됐어? 다시 그래서 요만큼을 너희들이 이제 공식처럼 이제 암기를 하게 될 건데 얘를 굳이 공식처럼 암기하지 말고 어차피 선택권이 있는 애들 기준으로 바라볼 거고 그 아이들 중에서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해주면은 진부분집합의 개수까지 너희가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래요.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23번, 20-3번.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여기 그 바로 밑에 문제 보세요. 여기 있는 얘. 선생님이 처음에 써줬던 거 다시 한번 잘 봐봐. A라는 A라는 집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줬던 거 요거 독해법 기억나요?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 좀 전에 했었지. A를 기준으로 말을 하면 뭐라고 말하면 돼요?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했고 B를 기준으로 말을 한다면 B는 A를 포함해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잘 봐봐. 지금 문제에서 있잖아. 여기가 1, 2, 4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X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 2, 4, 8, 16, 32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이걸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게 지금 궁금한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의 주제는 얘가 주체는 얘가 되는 거니 얘가 되는 거니 얘가 되는 거니 가운데 있는 얘가 되는 거지. 얘가 궁금한 거잖아. 얘를 중심으로 여기 있는 얘를 읽어내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먼저 읽어봐. X는 1과 2와 4를 포함하는 집합입니다. 이걸 읽어봐. 얘는 1, 2, 4, 8, 16, 32의 부분 집합입니다. 합쳐서 읽어볼게요. 얘는 1, 2, 4, 8, 16, 32를 포함하는 얘의 부분 집합이면서 1, 2, 4는 반드시 포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궁금하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다시 봐봐. 이 문제에서 집합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상표. 집합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X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다시 집합의 개수는 결국 어떤 개념이 되냐면 부분 집합의 개수랑 되게 연관이 되게 깊어져요. 오케이? 다시 집합의 개수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말했던 집합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궁금하다면 나한테 문제로 이렇게 줬을 거예요. 이렇게 줬을 거예요. 이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표현입니다. 그지? 이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뭐라고 주고 있어? 집합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지금 나한테 주고 있잖아. 근데 그 X라고 하는 거의 정체는 뭐였어? 얘의 부분 집합이었어. 그런데 1과 2와 4는 포함해야 되는 부분 집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얘의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잖아. 그지? 이 6개의 부분 집합이니까 원래는 2의 6제곱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1과 2와 4는 반드시 포함한다고 했어. 그렇지? 그럼 얘 선택권을 잃어버렸네. 선택권 몇 개 남았네? 3개 남았네. 그렇지? 그래서 얘는 2의 세제곱. 답은 8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제대로 읽어줄 수 있어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 쳐놓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지? 좋아요. 다음 가볼게요. 20-4번 가봅시다. 이거 몇 번까지 있어요? 10번인가? 10번인가? 어우, 그래? 그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봅시다. 자, 볼게요.
다음은 집합 A, B의 포함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여기서 보자. 일단 기억부터 한번 보자. 이제부터 있잖아, 얘들아. 우리 집합의 표현 방법 몇 가지 있다 그랬지? 3가지 있다 그랬어. 그렇지? 원소날법이랑 조건제시법이랑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고 했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 예전에 함수라고 하는 거,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도 몇 가지 있다 그랬니? 3가지 있다 그랬어. 아직 배운 건 아니지만 함수라고 하는 거 표현하는 방법도 식이 있고 벤 다이어그램이 있고 그래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 근데 선생님이 그 수학 상을 하면서는 함수를 볼 때 식이 있고 그래프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눈으로 보기 되게 편하니까 해석이 간편하다. 거기서 해석을 해야만 어떻게 식으로든 풀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집합이라고 하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겠지. 원소날법도 충분히 보이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원소날법보다 벤 다이어그램이 훨씬 더 눈에 보기 편해요. 그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을 다 일일이 쓰지 않아도 충분히 그 포함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원소날법을 이용하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렇게 돼 있대. 그러니까 지금 B라고 하는 걸 다시 내가 원소날법을 하니? 벤 다이어그램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A라고 하는 거, B라고 하는 거 안에 A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리고 B라고 하는 걸 또 C가 포함하고 있으니까 C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고 나서 난 뭐랑 뭐의 관계를 보고 있는 거야? C랑 A의 관계를 보고 있는 거야. C 안쪽에 쏙 들어가 있잖아, A가. 그지? 그럼 이거 성립하는 거 맞겠지? 라고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지금은 뭘 가지고 하고 있어?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하고 있는 거야. 알죠?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얘는 지금 C라고 하는 애가 있었을 텐데 거기 안에 지금 A라고 하는 게 지금 완전히 쏙 들어가 있대. 그지?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게 또 쏙 들어가 있대. 그럼 B라고 하는 게 꼭 여기에 이렇게 겹쳐져서 들어가야 될까? 그건 아니겠지. B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상황을 가지고 A랑 B랑 같다고 말할 수 있겠니?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3번 볼게요. 디귿 보자, 디귿. 디귿은 뭐라고 됐어? A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거기 있는 걔를 B가 완전히 뭐하고 있대? 포함하고 있대. 이런 상황이래. 그런데 또 뭐라고 했냐면 C라고 하는 것도 A를 완전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그지? C를 포함하고 있는 C가 또 이렇게 딱 겹쳐질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C가 결정되면 되겠다. 됐어? 그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B랑 C랑 또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겁니다.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거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제 마지막 뭘 볼 차례냐면 리을을 볼 차례입니다. 오케이? 그럼 보자. 이제 잘 봐봐. 리을을 이제 좀 잘 봐야 된다. 자, A랑 B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B랑 C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이제 아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가 추가돼 있지. C, A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 더 추가돼 있어. 그럼 일단은 얘들아 잘 봐봐.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었어?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어. 맞아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결론 얻을 수 있어? A가 C에 포함됩니다. 그지? 되나요? 그러면 얘는 뭐의 정의였는데? 집합의 상등의 정의였는데. 그지? 그럼 A랑 C랑 같다는 사실을 알아냈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에다가 C 대신에 내가 A로 싹 바꿔볼게. 이렇게. 그러면 A랑 B랑 같다는 뜻이 돼버리네. 맞아? 결론은 A, B, C가 다 같아집니다. 리을은 맞는 보기가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되나요? 이럴 때 쓰려고 집합의 상등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좋습니다. 요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볼게요. 니은만 봐요. 니은 디귿, 니은 디귿 한번 봅시다. 일단은 니은에서 지금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요걸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을까? A를 지금 B가 덮고 있고, 그다음 B를 또 누가 덮고 있어? C가 덮고 있어. 그지? 그러면 C가 A를 포함하고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또 뭐 할 수 있어? A, C 요런 상황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거기 또 이런 게 또 있잖아. 그지?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A가 또 C를 덮고 있는데 C가 또 뒤에 덮여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D가 마찬가지. D가 A를 완전히 포함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본다면 여기에 A가 있었고 여기에 뭐가 있었어? B가 있었어. 여기에 또 C가 있었고 여기에 다시 D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야. 지금 선생님 여기는 얘는 안 보고 있어요. 지금. 그지? 얘는 안 보고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봤어. 그랬더니
결국은 뭐가 됐어? 이런 결과가 벌어졌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거랑 이거랑 이제 합쳐서 D, A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지? 그럼 요거 가지고 뭘 생각할 수 있어? 그지? D는 A다. 이런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나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다시 한번 뭐라고 써버리면 A라고 써버리면 D 대신에 D랑 A랑 같다며 그지? 저기다 A라고 써버리면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이거였거든?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랑 이거랑 또 다시 한번 비교를 해준다면 얘는 A랑 또 C랑 같아지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럼 그 결론을 또 여기다가 이제 다시 A라고 써버려. 그럼 이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가지고 A랑 B도 같네요. 이렇게 써버릴 수 있겠지. 그럼 다 같다는 소리가 돼버립니다. 니은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다음 문제. 디귿 보자, 디귿. 얘는 뭔가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 봐봐, 얘들아. 요만큼만 볼까, 이렇게. 아, 여기서 잠깐만. 이만큼만 볼까? 이만큼은 나한테 정의로 주고 있는 거잖아. 그지? 저기는 쟤는 뭘 주고 있어? B랑 C랑 같아요.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B랑 C랑 같아요. 이런 걸 주고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는 얘에다가 내가 B라고 써도 괜찮겠네? 됐어? 그러면 A, B, D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럼 현재 상황은 뭐가 되는 거야? D, B,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무조건 D가 더 커요? 그건 아니지. 여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D가 A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두 번째 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돼. 두 번째 게? 다, 아 D가 A일 수 있다. A, B, C, D가 다 같을 수 있었다는 소린 거야. A랑 B랑 같을 수도 있고, 그지? 맞아? 전부 다 같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다시 지금 요 그냥 뭐 하는 거야? 이거 수학도 아니에요. 그냥 퍼즐 맞추기 같은 느낌입니다. 그지? 그냥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는 건데 뭐 다양한 경우들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판단해 주세요. 이런 얘기겠죠. 됐습니다. 다시 해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 왠지 D가 더 크니까 같지 않을 것 같아. 이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만 봐봐. 그럼 여기는 얘가 말하는 게 A랑 B랑 같지 않아요. 이런 걸 의미하는 거니? 아니잖아. 그지? 이런 상황에서도 A랑 B랑 충분히 같을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부분집합의 개념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진부분집합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죠? 진부분집합에는 여기에 뭔가 하나는 일에 하나씩은 뭔가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그러면 진부분집합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얘는 부분집합이었으니까 얘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을 수도 있다는 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4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 다음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잠깐만 볼게요. 네, 기억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 연산으로 들어가는구나. 오케이, 좋아요.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